겨울의 끝자락이 대지를 적십니다. 따스한 봄날을 예고하는 진눈깨비 소리. 한 계절 스산했던 정원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꽃망울 하나가 봄마중을 낳습니다. 언 땅을 헤치고 새싹이 움트듯 내 인생의 봄날도 활짝 필 것 같은 반가운 계절. 세상이 온통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 바로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이 정겹습니다. 사는 사람의 품성을 대변하는 듯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집도 있네요. 3년 전만 해도 폐가였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집의 풍광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기와장 대신 파란 지붕을 얹고 눈길 닿는 곳마다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덕분에 사시사철 몸이 바쁜 그녀죠. 여기는 지금 텃밭 정원인데요. 작물도 나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관상으로도 괜찮을 수 있게 구성이 된 거라서 완전한 텃밭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지간한 먹을거리도 내 집 마당에서 얻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텃밭 정원.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어떤 향기? 벌써부터. 이거 한번 향기 맡아보시면 페퍼민트 겨울 나고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찬 마늘이라고 이쪽 부분에 심어놨었는데 다년생인 애들은 다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정원에서 보물 찾기 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이 계절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도 하죠. 겨울 나고 이렇게 혼자 나오는 애들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 이게 나만 겨울 보내느라고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얘네도 되게 힘들었구나. 막. 이제 살만하다 싶어 봄마중을 나온 녀석들. 그 가운데는 화산 꽃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히아신스 거의 꽃을 피울랑 말랑 하고 있는데 추워서 여기 꽃 폈는데요. 다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히아신스는 겨울을 잘 견디는 품종입니다. 날이 따뜻하면 1월에도 꽃을 피우죠. 4월 말 정도 되면 튤립 꽃이 다 올라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튤립인데 사계절 동안 계절 내내 다른 색감의 꽃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안배되어 있는 그런 정원 타입이에요. 저 혼자서도 잘 자라지만 거들어주면 그만큼의 보답을 해주는 녀석들. 새싹이 얘네들 잘라줄 때마다 머리 커팅해주는 느낌이에요.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 녀석들이랍니다. 은밀하게 이제 저희만 좀 즐길 수 있는 사이드 정원. 그녀의 마당에는 집을 둘러싸고 6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봄이 벌써 왔네요. 그리고 그곳에는 시간이 빚어내는 초록의 삶이 있답니다. 정원에서는 정말로 뚜렷한 사계가 흘러가는데 저도 계절에 따라서 봄도 되고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활력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고 제가 늙어가는 걸 느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정원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날마다 다른 풍경을 빚어내고 계절이 머물렀다 가며 분주하게 내일의 삶을 준비하죠.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바로 정원이랍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기 새가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박새가 여기서 새끼를 낳고 네. 그러고 살았는데 이 우체통이에요. 그래서 이 우체부들이 작년에도 편지 넣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딴 데 놨는데 올해 또 여기다 집을 짓네요. 딱새가 우체통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둥지를 튼 당돌한 녀석들이죠. 이 전체가 지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들은 뭐 이런 구분 없이 땅의 경계에 구분 없이 지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먹이를 줘도 네. 그냥 지들 먹인 줄 알아요.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내 집인데 살아보니 같이 사는 이웃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웃을 인정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일부러 키우진 않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뭐 새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먹다가 그리고 뭐 가고 배고프면 먹고 또 어떨 때는 뭐 안 오기도 하고 그냥 지들은 지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만 서로 조금씩 이제 겹쳐가면서 사는 거죠. 녀석들의 존재를 몰랐을 때만 해도 내것임이 분명했던 우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새의 신혼집이 되었으니 같이 살 방법을 궁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아 씨 남편 종기 씨는 손재주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그 재주가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죠. 우체통 하나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온 녀석들 때문에 손이 바쁜 종기 씨. 녀석들의 전입신고도 종기 씨가 대신합니다. 우체통의 쓰임새가 묘하게 됐지만 이것도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랍니다. 불쌍하잖아요. 지들도 이거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도와줘야죠. 사람들이 해코지도 안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딱새가 우체통을 제 집인 양 주인 행세를 하겠네요. 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말입니다. One morning in May, with a sky full of dreams that sailed in that day, I was dancing through green waves of grass like the sea. 경아 씨가 겨우내 황량했던 마당에 녹색 숨통을 틔웁니다. 상추 한 줄, 향기가 많이 나는 산마늘 한 줄 해서 조금 벌레들 많이 달라붙는 거 제어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파는 키높이 담당, 상추는 색상을 고려해 종류별로 심었습니다. 상추를 제가 맛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고른 거는 아니고요. 초록만 있는 그 채소밭에 다른 색상도 좀 들어와야 색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으리란 생각 때문이죠. 이거는 재미라기보다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시골에 살면서 남편은 영락없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정원 구조물도 대부분은 남편의 작품. 저런 거 좋아해요. 정원도 사실은 저희 합작품이잖아요. 네. 제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정원 뭐 이런 거, 틀 이런 거 다 저희 남편이 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또 거기에 맞춰서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하고. 든든한 지원군이네요.
서로 그냥 저희는 막 이렇게 뭔가 막 서로 위안이 돼주고 막 이러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동반자 같아요.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아내가 낙엽을 모으면 그것을 치우는 것도 남편 종기 씨입니다.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남편. 부부는 오랜 세월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살아왔습니다. 더불어 살면 좋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새싹도 낙엽이 있어야 찬바람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낙엽은 군부를 지피는데도 요긴하게 쓰이죠. 황토방이어서 줄 때면 자고 나면 아주 좋아요. 가재 치고 도랑 잡고. 바뀌었구나.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의 존재가 아직 쌀쌀한 봄에 훈훈함을 더합니다. 여기는 이제 외양간인데 지금은 이제 이노베이션을 해서 제 디자인 작업도 여기서 하고 또 일부 또 고객분들이 오시면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경아 씨는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정원에 어떤 식물을 심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도 정원을 직접 가꾸며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기도 했답니다. 저 앞에가 제 텃밭정원인데 텃밭정원도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정원의 흐름도 보고 또 새도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림 그릴 때도 마음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글 쓸 때는 더 특히 좀 많이 제가 편두통이 좀 있는 편인데 좀 많이 감해지는 편이에요. 경아 씨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밥꿀이라고 하는 새고요. 저쪽에도 사실 지금 감을 올려놔가지고 저기서도 먹고 있는 중이고요. 요 사과는 완전히 지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애들 오면 엄청 쫓아요. 철마다 돌아오고 바람이 머물다 가며 직박구리가 찾아드는 정원. 하지만 구전일 많은 곳이 바로 정원이기도 합니다. 불 피우는 것 하나까지 사람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 하니 눈이 즐거우려면 그만큼 손발이 바빠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덕이 있네요, 선생님. 예, 피자 구워 먹는 고기도 구워 먹고 피자도 먹고 하는 화덕이에요. 서울에 살 때는 대학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하던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은 화덕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의 역할이 그렇죠. 힘든 일을 해야죠. 불이 확 나와가지고 앞머리를 다 태우기도 하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시골살이는 남편에게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수가 천직이란 생각이 든 것도 이곳에 와서였죠. 이건 이 과일하고 야채 보관함이에요. 어. 그래서 칸칸이 다른 종류의 과일들, 이 과일하고 야채가 각각 이게 신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층층이 넣는 함이 다 달라요. 집안의 어지간한 살림도 전부 남편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저의 영원한 클라이언트 우리 집사람이죠. 아. 뭘 자꾸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가끔 이제 외국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저를 반갑게 보면서 웃어요. 네. 아, 저거 좋지 않겠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겁이 나죠. 또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아내분이 웃을 때마다요? 평소랑 같지 않게 다정스러운 얼굴로 여보하고 부를 때는 뭔가가 또 있다 싶어서. 뭐 만들고 있는데? 시골살이는 남편이 원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38 늦은 나이에 두 딸과 함께 유학을 가면서 남편은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목공일이었죠. 물론 당시엔 취미에 불과했으나 돌이켜보니 그때 홀로 있었던 시간이 오늘의 남편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공 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외출하는 날입니다. 서울에 좀 가야 돼서요. 그 화해 시장도 좀 들리고요. 서울 갈 때는 좀 어떠세요? 아, 기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쾌쾌하고 매연 있고 복잡하니까 아,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네. 여기 또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야죠. 부부는 아직 서울에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 종기 씨의 강의가 그렇고 어지간한 회의도 서울에서 진행되니 마뜩치 않아도 종종 들려야 하는 서울이랍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 인근에 볼 일이 더 많습니다. 과천에 있는 화훼단지입니다. 어지간한 꽃과 나무는 다 이곳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최대 규모의 물량을 자랑하는 곳이죠. 라벤더 이쪽 하나 하고요. 경아 씨에게는 일터나 다름없는 곳. 요즘 같은 봄철에는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봄철에 피는 꽃들을 단연생으로 좀 많이 넣어줘야 돼서요. 그 꽃들을 지금 많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식물의 종류뿐 아니라 습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벌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거 히아신스라는 건데 방 안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방향제 역할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향기가 강하고 향이 강해서 텃밭 정원에 적합한 화초도 있습니다. 펜지가 사실은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식물이거든요. 채소하고 같이 심어주면 채소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해충들을 조금 저어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펜지와 채소 식물을 같이 심는 게 키친가든의 한 원리이기도 해요. 묘목 시장은 사물이 성수기. 이때를 놓치면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묘목이죠. 이 시장이 이때 아니면 이제 문을 싹 닫을 거예요. 2주 상간으로 이제 문을 싹 닫아서 이제 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북적북적거리는 거죠. 구입할 목록이 많다 보니 이럴 때는 남편 종기 씨의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 남편의 너른 어깨가 더없이 든든해지는 경아 씨. 남편의 존재가 새삼 고마워지는 아내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되게 잘 도와주고 사실은 눈에 안 띄게 많이 도와줘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바로 그 뒤에서 그냥 해주고 있고 제가 뭐 좀 어설프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또 하고 있고. 같이 살다 보면 부부는 닮기 마련인가 봅니다. 사실 종기 씨도 정원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죠. 아직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무 사면 기분 좋고. 점점 닮아가는 부부가 다시 길을 났습니다. 정들면 그곳이 고향이라 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붕을 얹고 마당을 가꾸며 살뜰하게 보살펴온 집. 그 집 마당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먹성 좋은 직박구리가 주인장 노릇을 대신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어 사는 이 집의 식구들. 그 가운데는 직박구리의 사과를 노리는 얌체 손님 동박새도 있답니다. 고양이는 이 집의 터줏대감입니다. 3년째 이 집 마당을 제 집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녀석이죠. 작은 딸 형빈 씨도 오랜만에 속초에 왔습니다. 가끔 되게 벅찰 때가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학교 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나이가 오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바로 달려오죠. 문제 있을 때마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속초 내려와 엄마 맛있는 밥 해줄게 이러면 이제 바로 내려오고 그럼 진짜로 이제 딱 거짓말같이 모든 게 풀리고 편안해지고 다시 올라갈 땐 너무 슬프고. 아빠 뭐해? 사는 것이 힘겨울 때는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 법입니다. 형빈 씨에게는 엄마의 정원이 바로 그런 곳이죠. 거기 보이나 봐요. 이게 안에서 이렇게 열리면 보면은 몰래 밖으로 내다볼 수 있게 이렇게 유리를 붙여놨는데 형이 밥 올렸잖아요 방금. 너무 간단하다고. 일상의 작은 행복이 모녀를 웃음 짓게 합니다. 그치 엄마는 여기 보면은 정원이 안 보이니까 잡초가 보이잖아. 계속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보이니까 난 즐길 수 있는 거야. 즐겨라. 어떻게 이렇게 잡초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 무리하게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이 넓은 정원을 오늘 안에 다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노동이 되잖아요. 짧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자연의 이치를 배워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을 위해 사람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오 금방 붙겠다. 아직 속초의 밤은 매섭습니다. 낮에는 곧 여름이 오나 싶다가도 밤이면 이내 환절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힘도 세게. 찬바람에 어쩐지 출출해지는 밤. 아싸. 이거 하고 있어. 웬일이야? 그냥 잠들기 아쉬운 밤이기도 합니다. 이거 뜨거 아빠. 충분하다. 됐어? 됐어. 잘 됐다. 됐어? 호박.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님, 문 좀 여시오. 엄마? 땡기다. 이거 진짜 맛있어. 뭐 먹어요? 이것만 먹어? 꿀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가족. 얘 탔어.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집주인. 저랑 아빠랑 맨날 마당새. 진짜 뜨거워. 먼 훗날 돌이켜보면 그리워질 시간이 아궁이 방에 훈훈함을 더합니다. 진짜 뜨거워요. 이거 못 넣어. 얘를 조만간 진짜 타지 않을까? 엄청 뜨거워. 되게 뜨거워요. 못 넣어요. 거의 내가 춥다 그러면 나를 태워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막 빼니까. 그러니까 추위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이제 바로 보복이 응징이 돌아와요. 응징으로 어마무지하게. 거의 이제 이 정도면은 황토 불가마. 저녁에 보면서 추억이 어디 그뿐일까요? 지나고 보면 지난날 고생했던 일도 모두 추억거리랍니다. 일산에 있던 주택 집을 다 팔아서 저희 유학 경비로 쓰고 저희 남편이 계속 전세였다가 월세로까지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지인이 저희한테 어떻게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요? 그때로부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시기였죠. 쟤 들어올 수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좀 볶아. 어지간해서는 부딪히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일까요? 아니 세워야지 이제. 아 이제 다리가 없잖아. 자리가 더 땡기라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면서 얘기했어? 아니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일을 해. 내가 생각을 하더라.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면서 얘기했지? 안 한다. 그럼 지금 안 넣어준다.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배웠는데 마음이 급할 때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한창 때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책상 하나 교체하는데 옥신각신. 아내는 힘이 붙여서 고생이고 남편은 그것이 답답해서 내내 찌푸린 인상입니다. 하지만 신혼 때라면 모를까 남편이 만들어준 책상이니 성질 내기보다는 칭찬으로 넘어갈 수밖에. 나 높은 게 좋은데. 딱 좋아. 아까 거 그거 낮아가지고 내가 컴퓨터 쓸 때 별로였었거든. 그랬다가 안 되고요. 빡빡 문질러야 돼 힘들어서. 힘을 준 게 안 보였어? 겁나 힘을 줬는데?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오갑니다. 시골 생활을 더 선호한다든지 이런 커다란 줄기는 서로 이제 공통 분모인데요. 소소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죄다 갈등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소소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이 방을 지금 제 방으로 쓰고 있는 중이고요. 제 방에서 제가 이제 보는 책이랑 뭐 이런 것들, 옷장도 제 옷만 이 방에 지금 걸려 있고요. 이쪽이 저희 남편의 방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방이 그러면 네. 각각 쓰시나 봐요. 네, 저희 방은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방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방은 따로 있어요. 자기 방은 따로 있고 잠을 잘 때는 저 사랑방에서 같이 모여서 자기도 하고요. 이제 혼자 자야 될 때는 혼자 자고 같이 모여서 잘 때는 저쪽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변화 있게 생활을 하고요. 처음은 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아내는 늦게 잠이 드니 시간이 갈수록 한방 쓰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죠. 빨래를 개서 넣는 방식도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막 넣어놓으면 못 찾아요. 어디에 뭘 어떻게 넣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빨래를 침대 위에 그냥 올려놔라. 다 마르면 올려다 놓기만 하면 정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전부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함께 살아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침실에서 바로 문 열면 바로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는 바로 옆방이지만 저희 남편 방이고요. 저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방에 이렇게 달력 이렇게 걸어놓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자기 방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걸어놓고 있죠. 경관을 중시하는 아내와 달력을 좋아하는 남편. 그래서 둘은 억지로 맞추기보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워낙 늘어놓고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띄면 이걸 싹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다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눈 질끈 감고 다녀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사는 게 바빠 서로의 취향이 무엇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처음 10여 년은 주말 부부였고 그 다음은 기러기 아빠였으니 그때는 갈등보다 그리움이 더 깊었죠. 그런데 시골에 내려와서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휴전을 맺어보자 선택한 것이
각자의 공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저희가 30년 가까이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남편이어서 사랑하는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조금 올 때가 있어요. 탈이라도 난 것일까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그치? 점심에 뭘 좀 먹었는데 그게 얹힌 것 같아. 여기야? 응. 거기 정말 아파. 여기? 여기. 여긴가 보다. 이 집에서는 아내 손이 약손, 이렇게. 어때? 아내 손만한 민간요법이 따로 없답니다. 우리 이러면 되게 정다운 줄 아는데. 우리 이러면 막 정다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즐기는 거지. 나 그냥 고통을 즐길 뿐이야. 됐어 괜찮아. 아 그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아까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엄마의 민간요법, 사이비 민간요법이 먹힌 거야? 사이비 나 그거 있잖아. 그걸로 고발당하는 거야. 돈을 안 받으면 괜찮아. 나 돈은 그런가? 안 받았어. 뭐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사랑의 손과 증오의 손이 같이 들어있네요. 아우 너무 아파. 근데 조금 풀리기는 했어요. 좀 풀리셨어요? 네, 그게 집사람이 이걸 되게 잘 눌러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들 아프고 하면 네. 특히 차고 그러면 저렇게 눌러가지고 많이 낫게 했어요. 어. 영국 가서는 거의 뭐 병원도 없고 약 먹기도 힘드니까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다음에 손 이렇게 주물러주고 민간요법으로 거의 애들을 다 치료하고 있었죠. 아내와 두 딸을 유학 보낼 정도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숨가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면 라디오 시대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안 망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내가 아니어서 잘 물러가고.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방송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좀 안 되고.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저희 부모님이 53살, 54 되셨을 때 두 분 다 1년 상간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계속 10년 후에는 뭐하고 애들이 이렇게 크면 뭐하고 이렇게 장래 계획이 있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래 계획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한테 10년 후가 할애돼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10년이지만 사실은 내일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정원에 대한 꿈을 꿈으로 놔두기보다는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버리려 다짐했죠. 두 딸과 단칸방 살이 힘겨운 일도 많았지만 경아 씨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화 사시고 이쪽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정원 디자인을 의뢰한 집이 강릉에 있기 때문이죠. 틀을 짜놓은 데가 텃밭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채소나 과실수 이런 것들을 좀 심어지게 될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잔디가 되면서 저 앞에 정자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놀이의 공간이라면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작은 정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네. 두 개 양분을 시켜드렸고요. 잔디는 현관 쪽에, 텃밭은 부엌과 가까운 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꽃은 벌레를 쫓을 수 있도록 향이 강한 다년생 화초로 준비했죠.
50평 남짓 아담한 마당에 경아 씨가 상상했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먹을거리를 정자에서 즐기는 가족. 상상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풍경이죠. 얘는 더 크네. 키가 더 커서 여기로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겠고, 그리고 요 사이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거나 여기로 들어오거나. 여기 요런 데도 지금 나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아니니까 해내지 마시고. 뭐랄까요? 너무 기대돼요. 네. 그냥 이 자체로도 저는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예쁘게 점점 이렇게 변하고 또 제가 이렇게 손 봐야 될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경아 씨가 디자인한 정원을 꾸미는 데는 종기 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식물들 타고 올라가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손발이 척척 맞는 든든한 동업자입니다. 정원이 그냥 식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두막집도 있고 벌통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은 이제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부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내의 변화가 남편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유학은 두 사람의 직업을 바꾸고 시골살이를 가능케 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나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타임이라고 해서 생선 요리하거나 고기 요리할 때 이거 한두이 끊어가지고 같이 그릴로 구워주면은 생선에 좀 비릿한 냄새나 고기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서 서양에서는 생선 요리할 때 꼭 필요한 어우러지는 재미, 그것은 텃밭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와 허브 그리고 꽃을 나란히 심어두면 보기도 좋고 더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죠. 킹가든의 핵심 포인트는 먹는 거에만 핵심이 있지 않고 보기도 좋아야 된다는 데 핵심이 있어서요. 꽃 한 줄, 채소 한 줄, 나란히 선 모양새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들에게 가끔은 쉬어가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얘는 스스로 자생하는 애라서 네. 전혀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아 진짜? 앞으로 계속. 너무 좋네요. 하셔가지고요.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정원. 이 정도만 더 둬둬주세요. 여기 구획 정리돼 있어요. 여기 한 판 심으시고 여기 심으시고 여기 심으시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차 끓여 드시라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족족 끊으셔서 집안에서 말리세요. 중간에 이렇게 금잔화로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원을 꾸미라 했던 그 누군가의 말이 어쩌면 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앞줄에 있는 게 라벤더예요. 저거 이파리만 이렇게 올리고 마르게리따는 지금 응. 저것만 올리면 소스에다가 저것만 올리고 치즈만 올려주면 되니까 네. 여기 이렇게 재료가 막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는 이렇게 시골에서는 안선막춤이네. 안선막. 경아 씨가 정원에서 찾으려 한 것도 소박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삶. 느림의 멋과 맛이 있는 시골살이였답니다. 시골 생활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서 잘만 이어가면 제가 굳이 도시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아도 속초에서 충분히 자력행생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이든 한 발 내디디면 또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의 놀라운 힘이랍니다. 차가운 땅을 딛고 올라온 봄. 똑같은 계절이지만 추위를 견디는 계절이기에 우리는 봄을 더 반기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Fair is the lily of the valley, and clear is the water that flows from the Boyne. But my love is fairer than any. 봄,
the heel, my handsome Irish 경아신의 정원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heels to your darling. You choose the road, love, and I'll make the vow, and I'll be your true love forever.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추위에 약한 녀석들도 햇빛 구경을 나섭니다. 엄마 숟갈만 넣고 조금만 더 굴려봐. 야, 아빠 오라 그래야겠다. 여보, 이것 좀 잠깐만 도와줘. 힘쓰는 일 생길 때마다 당연한 듯 남편을 부르는 아내. 오 역시 남편 없이는 화분 하나도 못 옮기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7년을 아이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막연한 꿈을 쫓으며 안개속을 걷듯 불안했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 경아 씨에게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경아 씨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딸 안 왔으면 아마 대강 먹고 끝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시골 생활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부부가 굉장히 할 일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가마솥 다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것들은 이 여자가 다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 담당은 언제나 남편. 아무래도 손 가는 일이 많으니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골살이랍니다. 토종 닭이 알맞게 익었습니다. 괜찮아? 가져가. 아, 오늘 되게 춥다. 추워서 이거 맛있겠다. 그러게. 도로 집어넣어야 돼. 두 사람의 합작품이 가마솥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뭐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넣어. 확 끓어버려. 계속 끓이면 안 될 것 같아. 불은 내가 알았으래요. 저희 떼지도 않으면서 자꾸 천정을 해. 가만 보면은 거기 아내분이 이렇게 지시를 좀 많이 하시는 거. 나 많이 해요.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별로 쓸모도 없는 짓을. 그래도 한 번씩 찔러봐야 돼. 비주얼이 좀 되는데. 늙어가는데도 공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려고 했더라면 부부는 지금의 행복을 손에 쥘 수는 없었겠죠. 앞으로도 공부가 필요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먼저 변화의 방식을 제시할까요? 거저 오는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살아볼 만한 인생이기도 하죠.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할까? 부부는 지금도 그것이 고민이랍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식판을 꺼내 보입니다. 저희 식판으로 쓰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씩 써서 넣기로 했는데 중국 한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악장 제거 무비초. 나빠 보여 없애려고 했더니 풀 아닌 것이 없고 꽃이 갈래 종시화 좋아서 두고 볼랬더니 꽃 아닌 것이 없더라. 전부 꽃이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풀 하나 있어도 제가 뽑아내야 될 풀인가 아니면 키워야 될 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시골 살다 보면 그냥 억지로 분별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 같은 게
되게 허무하거나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렇고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바쁘면 안 뽑는 거고 한가하면 다 뽑아버리는 거고. 햇살 따사로운 어느 날 부부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는 진짜 좋은 애야. 이거는 꼭 맡아봐야 돼 봄에. 오 진짜. 그치? 되게 강하지. 자, 이 냄새. 꽃 자체에서 아니 이거는 진짜 맡아봐야 된다니까. 진짜. 봄에 굉장히 좋은 향기 뿜어주는데 사람도 좀 이렇게 좋은 향기로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 저야 물론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어떨지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좀 한참 더 걸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수행을 해야죠. 혹시 다프네의 꽃말을 아시나요? 다프네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 서로 노력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영원한 사랑이랍니다.